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원님을 이어서 발표해야 될 NDB 2차 윤민구라고 합니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법칙과 인간 내면의 모든 것이 이 9가지 유형에 포함된다고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심리 검사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다른 심리 평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애니어그램을 들어온 이상 이 9가지 유형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애니어그램을 같이 봐주셔야 여기에 말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 9가지 유형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거나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애니어그램을 보는 순간만큼 이 애니어그램을 생각하고 애니어그램을 와 같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만큼은 모든 사람이 이 9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성격의 9가지 유형을 이제 애니어그램이 9가지로 나눈 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은 뭐 직관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이게 좀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장중심, 가슴중심, 머리중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냐 그러니까 힘이냐, 관계냐, 또 사고냐, 뭐 머리냐, 장이냐, 가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 분류가 나누는데 이제 장부터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세 개 나눠진 토대로 9가지 유형을 보고 뭐 다른 것들을 봐야 조금 더 이렇게 인식하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8번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우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면 성격의 9가지 유형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눴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봐야 할 거는 이제 장중심, 이 힘을 쓰는 장중심을 토대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8번 유형과 9번 유형, 1번 유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8번 유형은 강함을 추구하고 9번 유형은 조화와 평화 그리고 1번 유형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8번 유형 지도자에 해당하는 8번 유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키워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눴었는데 이제 강한 전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전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약자 보호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제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고 또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이 이 유형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힘이 넘침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잡았는데요. 뭐 할 수 있다, 힘이 넘친다라는 자신의 모습에 가장 만족함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또 권력 획득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권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자신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능력도 이제 그런 권력을 쟁취하려는 욕구도 강하고 그걸 만한 능력도 충분히 된다는 게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장점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뭐 다양한 뭐 이제 활용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니어그램을 좀 오랫동안 이제 뭐 여러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막 하면서 이제 뭐 남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쓰고 근데 또 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로 쓰면서 또 저 안에 있는
좀 뭐 제가 1번 유형이거든요. 1번 유형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통합시켜 나가서 또 자아 실현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 가운데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저는 가장 강한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8, 9, 1번 유형은 장형이고 힘을 많이 사용하고, 주 감정은 일단 분노, 그러니까 주정서는 분노인데요. 그 중에 이제 8번 유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부정, 부인, 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며 부정 부인하는 것과 타인을 이용하고 소유하고 억압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함이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번 유형 조정가입니다. 조정자.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뭐 키워드가 4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씩 조금 보자면, 갈등 외면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는 평화주의자로 자신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긴 하는데,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러니까 자기 내면까지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평화만 유지되면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고요. 근데 이 유형이 또 건강할 때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의 갈등 같은 게 있을 때 그것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본인을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강한 인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되게 마음이 넓고 동요하는 일이 없고 이제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편견 없음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편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에도 말했듯이 안정과 조화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9번 유형의 이제 가장 이렇게 불안전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 이제 나태함이 많이 드러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활기차게 살려고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고, 그리고 또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할 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1번 유형이고요. 저는 조사할 때마다 또 뭐 검사를 할 때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애니어그램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때로는 검사의 결과보다는 이 애니어그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에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애니어그램을 되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했을 때도 제가 좀 1번 유형의 점사도 그렇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매사에 지금 완벽을 기하고 스스로의 이상을 건설적인 자세로 추구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공정과 정의, 제가 정말 저의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뭐 잘 지켜지진 않지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항상 공정하고 정의를 영두에 두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신의 윤리관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해야 한다라는 말을 좀 자주 합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이제 불편하거나 개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되게 뭐 공정한 정의랑 같은 키워드일 수 있는 되게 올바른 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 때 되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키워드인데요. 독성과 분노입니다. 이게 그 한 끗 차이인데요. 이제 옳다라는 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옳다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공정과 정의는 사실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몇 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의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누군가 혼자만의 이제 그런 정의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정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 유형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옳다라는 독성과 분노를 느끼지 않으려고 이제 억압하거나 또 이렇게 분노를 부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들이 좀 크게 깨졌을 때가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저 때문에 이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대화하는 중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되게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얘기했던 경험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혜선 씨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받고 그분이 뭐 적정 심리학이라고 적정한 때에 맞는 말을 이제 해주는 뭐 그런 집밥 같은 심리학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뭐 되게 논리적인 제가 판단했을 때 되게 논리적인 책은 아니었지만 되게 충분히 되게 좋고 되게 공감이 되는 책이었고 제가 이제 뭔가 독선으로 가려고 하거나 또 뭔가 좀 이렇게 불건강할 때 스스로 되게 많이 되뇌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옳다. 이 말을 되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옳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관계와 또 어떤 옳은 길을 갈 때도 사실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덜어는 사실 여러 명이 집단 지성을 통해 또 집단적인 판단을 통해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되게 옳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좀 많이 도출해서 그런 스스로의 이제 되뇌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어떤 공동의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루었던 경험들이 많아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슴 중심이고 관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뭐 2번 유형, 뭐 3번 유형, 4번 유형이 있고 뭐 2번 유형은 조력가, 3번 유형은 성취가, 그리고 4번 유형 예술가가 있습니다. 2번 유형 먼저 보려고 합니다. 5가지 키워드 또 있는데요. 되게 정이 많고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되게 즐겨한다. 마다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나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높은 적응력이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예리한 직감을 갖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되게 잘 이해해주고 그에 맞게 이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자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예리한 직감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기분이나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연출을 곧잘 해서 곧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도 또 뭐 키워드가 교만화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거부하는 교만과 나는 줄 것만 있어
생각하는 순교자 같은 콤플렉스,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유형, 제 인생,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제 안에서 많은 관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유형들이랑 왠지 모르겠는데 많은 관계를 했었을 때, 되게, 저는 이타적인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기도 했지만, 항상 이제 자기의 상태나 자기네 감정을 돌보지 못해서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이 또 안타깝기도 했던 유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좀 적나라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남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거라고 이 애니어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때도 덜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뭐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 점검하고 같이 그런 것들 수정해 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어, 저랑은 많이 맞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이제 3번 유형이고요. 이제 성취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가슴형의 성취가입니다. 되게 호의를 추구하고요. 좀 인생의 척도를 실패냐 성공이냐 판단하고 성공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왜냐면 항상 자신감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뉘앙스나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는 기만과 허영이고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과 남을 기만하고,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얘기죠. 또 과도하면 또 허영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유형입니다. 예술가,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 뭐 이제 다른 언어는 저는 되게 어려운, 그동안 만났던 유형 중에 저는 4번 유형이 제일 문 유형이 4번이랑 8번이었는데 4번 유형은 다른 말로 하면 개인주의자라는 표현도 좀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건강하진 않을 때 자신만 특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랑은 되게 잘 맞지 않았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타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북돋아 주거나 그런 것들 되게 잘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우울이랑 변덕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가운데 키워드는 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이제 우울, 환상, 어떤 것을 얻으면 바로 다른 것을 원하는 변덕. 그러니까 뭐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 너무 이렇게 질투하거나 또 원하는 걸 취했어도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빠르게 이제 다른 거를 또 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에 이 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유형, 마지막 중심, 머리 중심, 사고의 중심을 먼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요. 5, 6, 7번 유형이 여기 안에 속해 있고 5번 유형은 관찰하는 사람, 6번 유형은 충실한 사람, 7번 유형은 즐거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5번 유형 사색가, 지식을 얻어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사력 있고 되게 분석적, 이어서 되게 통찰력이 있고 좀 멀리서 이제 지켜보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연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되게 정보 수집이 되게 빠르고, 네, 그럼 고독함을 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서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형이 좀 건강하지 않을 때 거만하고 인색할 수 있다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번 유형에서 이 5번 유형이랑 대화할 때 가장 즐거운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지식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하고 있는 그 5번 유형의 친구랑은 아직도 만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늘 이제 만날 때마다 되게 뭔가 배우고 오고 또 신선한 그런 인상이 많이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6번 유형이고요. 다음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가이고요. 되게 안전을 추구하고 이제 공동체에 되게 충실합니다. 그 규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 되게 잘 지키고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이 강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나 그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건강할 때 불안과 근심에 시달린다는 건데요. 뭐 이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불안과 근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7번 유형, 마지막으로 7번 유형 낙천가이고요. 아이고, 못하겠네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밝고 명량하고 되게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여서, 왜냐면 말도 잘하고 되게 명량하기 때문에 되게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제가 봤을 때 이런 7번 유형들 주변에 되게 사람들이 많고 되게 그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매력적인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아이디어랑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되게, 근데 진짜 7번 유형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되게 상상력 풍부해서 이제 뭐 상상력도 되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데 또 계획적이어서 그리고 일도 되게 너무 잘했었던 기억이 되게 인상이 있어서 어,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쾌해서 되게 항상 웃고 항상 음, 진지할 때도 진지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되게 즐겁게 그런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관계할 때 되게 즐겁게 이런 표현들을 해줘서 만날 때마다 되게 즐겁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건강할 때 이제 공허함,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무언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채워지는 게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되게 공허함을 느끼고 또 실증을 빨리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애니어그램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날개와 화살표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제 날개는 이제 이렇게 원으로 9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양옆에 이 날개, 그러니까 1번 기준으로 9번, 2번 이렇게 양옆에 있는 유형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쓴다고 합니다. 뭐 보통은 뭐 2개 다 쓰기도 하고 뭐기도 하지만 이제 뭐 20대 넘어서 30대 정도가 되면 그 중에 한 개의 날개만 좀 고착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번이 9번 날개를 쓰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1번이 2번 날개를 쓰면 개혁가가 된다라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 이 정도만 넘고 이제 화살표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살표는 날개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내면의 다양한 에너지의 활용이라면, 화살표 방향은 집착을 극복한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보여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 화살표 이론이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뭐 다른, 그러니까 화살표가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화살표를 보고 순방향, 역방향이라고 하고요. 순방향은 퇴행 방향이라고 해서 불건강할 때, 의식을 돌보지 않을 때 집착으로 성격의 틀이 강화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이게 되면 편협해진다라는 그런 특징, 순방향이 됐을 때. 그러니까 7번이 불건강할 때 1번의 부정적인 모습을 좀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은 이제 통합 방향이고요. 반대로 1번이 건강할 때 7번에 되게 긍정적인, 좀 낙천적이고 매력적이고 또 되게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뭐 다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뭐 주제를 가질 수 있지만 자아를 실현하고 또 자아를 발견하고 또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는 부분에 이번에는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퇴행과 통합에서 퇴행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것도 아까 장형, 가슴형, 머리형 이렇게 했듯이 8번 유형부터 이제 7번 유형까지 좀 쭉 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8번 유형 퇴행과 통합이고요.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5번 유형 보시면 여기 어디 있을까? 8번에 그 쭉 화살표를 표시한 게 5번이죠. 이제 5번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라고 하고요. 이럴 때 덜 활동적이고 삶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만하게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안정적이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줄고 이제 안정적이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면 이번 유형의 긍정적 측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의 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을 가리키는 번호를 보면 2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관용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다. 이게 지도자 유형이라서 사실 독선할 수 있고 독재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관용을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타적인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유형이고요. 9번 유형 보시면 화살표 가리키는 게 6번이죠. 6번 유형의 부정적 측면을 이제 갖게 된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결정을 끝없이 미루고요. 이게 충성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수동적이고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수동과 감성에 적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을 가리킨,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9번을 가리킨 걸 보면 3번이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3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되고요. 삶을 되게 영위할 수 있고 이게 3번은 되게 성취적으로 이제 활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는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번 유형이고요. 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1번 유형의 순방향, 그러니까 1번이 가리키는 방향 4번이죠.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4번이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면의 분노를 다른 곳에 이제 돌리고 다른 탓을 하고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를 느껴지고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뭐 이런 나만 옳다, 독선 뭐 이런 유형 그런 특징들을 보냅니다. 이제 안정지게 되면 이제 7번 유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돼서 되게 낙천적이고 밝아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되게 이 7번이 계획적이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유형,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2번 유형이고요. 가슴형을 이제 볼 건데요. 2번 유형은 이제 보시면 2번 유형에 가리킨 게 8번이죠. 순반향. 8번의 부정적 측면을 갖게 되는데요. 그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책임을 돌리고 그 남의 의도를 믿지 않고 냉담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또 안정적이게 되면 4번 유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돼서 개인주의자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타인의 요청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그리고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찾고 또 그런 다른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되게 따뜻하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뭐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담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유형이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9번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라고 3번을 보시면 3번이 가리키는 9번이죠.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과의 접촉. 자신의 내면이 9번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면. 남면은 평화. 그게 아니라 외면과의 접촉을 되게 잃고 자신의 내면도 잃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노력은 되게 2배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결과를 얻지 못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 안정적이 되면 이제 6번이 3번을 가리키고 있죠. 긍정적인 면을 6번이 되게 심사숙고하고 또 되게 침착하고 충성이고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되게 특이한 거 되게 감정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 유형이고요. 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2번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이 2번을 가리키고 있죠. 고통스러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을 되게 사려고 하죠. 되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계속 사랑을 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과정이 없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험을 저는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고 되게 의존적이고 되게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안정적이 되면 이제 1번 유형이 4번을 가리키고 있죠. 역방향. 이제 결점이든 약점이든 이게 되게 4번은 약점을 되게 못 받아들이는데 1번은 또 되게 그 약점 같은 것들은 또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이고 되게 현실적으로 세계를 삶을 살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머리 중심머리 사고형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5번 유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제 5번 유형은 이제 7번을 가리키고 있죠. 7번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데요. 고통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몽상을 하면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집중력을 되게 잃어서 삶을 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안정적이 되면 이제 8번 유형의 긍정적 측면을 갖게 되고 되게 8번은 되게 행동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태도도 되게 자신감 있는 유형이라서 할 수 있다는 태도의 문제에 관여하면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원래 5번 유형이 이렇게 관조자가 돼서 지켜보는 게 이제 주된 그런 스탠다드였다면 이제 직접 이제 나가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6번 유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6번이 가리키는 게 3번이죠. 이제 3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갖게 되는데요. 불안감을 못 견뎌서 막 일에 되게 쏟아부린다거나 되게 실패할까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하던 거 그래서 이제 수동과 관성 이런 것들을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정적이 되면 9번 이후에 긍정적인 측면이 갖게 되고 타인을 지지하고 배려하고 스스로도 지지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유형이고 이제 7번 유형을 보시면 1번을 가리키고 있죠. 이제 1번 유형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건데 되게 판단하려고 하고 이제 혹평하는 사람이 되고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분노, 언짢은, 불만족, 짜증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이게 되면 역방향, 5번 유형의 긍정적 측면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포면적으로 보지 않고 관조자가 돼서 깊이 있게 관찰하거나 되게 계획적으로 실증을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분석적으로 보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과 날개 이론은 뭐 언급만 했고 화살표 이론을 봤습니다. 이렇게 심리를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타인과 언어가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르고, 또 각자가 느끼는 주 감정들이 다르고, 각자가 좋아하는 관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심리, 어쨌든 뭐 여기서 말하는 9가지 특징들 안에 그들 가진 유형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을 재단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타인 저는 되게 그 2번, 3번, 4번이 가슴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1번 유형이 애니어그램에서 되게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 되게 오류가 있다라고 지점되는 것이 그 논리적, 되게 그 머리를 많이 쓴다라는 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고형, 머리형들은 좀 사실 이해가 좀 되는데 가슴형들은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런 주요 관심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하면서 좀 되게 많이 얻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물론 저는 딱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객관식으로만 했지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이제 검사를 하거나 또 좀 깊게 살피게 된다면 좀 더 삶을 입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타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이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